는 조금은 정제된 말들을 되게 잘하고 좀 애가 말이 많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길게 얘기하고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라고 하는 거고요. 는 무료로 쓰고 있고 또 무료로 쓰고 있고요. 2025년 앞으로부터 2026년은 거 쓰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센터장님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AI 툴이 몇 개나 되세요? 저는 뭐 여러 개 있습니다. 우선은 돈을 내고 있는 거는 챗GPT를 돈을 내고 있고요. 물론 그전에는 클로드도 돈을 내고 써보고 있고 여러 가지를 써봤지만 그냥 챗GPT로 단일화를 했고요. 그리고 제미나는 무료로 쓰고 있고 클로드도 무료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트북 LM을 또 즐겨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AI 브라우저라고 해서 다이아라고 하는 걸 지금 써보고 있는데 뭐 아직 지금 퍼플렉시티에서 나오는 코멧이라든지 오픈 AI는 곧 공개할 거라고 하는데 저는 AI 요즘 브라우저를 쓰면서 되게 유용하게 쓰고 있고 또 디벨이라고 해서 이건 돈을 내고 있어요. 연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독일에서 만든 AI 기업이죠. 이거는 주로 번역을 해주는. 그래서 저는 이제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이제 뉴스레터를 이제 영어나 독일어를 많이 하루에 많이 받아보는데 지메일에서 디벨을 통합해서 쓰면은 이메일이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이거를 정말 원어로 읽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참 고민하다가 웬만해서는 한국어로 다 읽어버리면서 저는 언젠간 영어하고 독일어를 못하게 될 것 같다는 두려움도 있지만 저는 뭐 다양하게 저는 유료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많이 쓰는 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 무료로 쓰는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 이게 더 좀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요즘 뭐 최근에 챗GPT와 제미나이를 서로 비교하는 뭐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떤 면에서 낫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을까? 이럴 때는 어떤 걸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일까? 네,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건 클로드라고 하는 거고요. 엔트로픽에서 나온 클로드를 많이 쓰고 있고요. 뭐 또 인문학적인 어떠한 표현들을 많이 쓸 때도 클로드가 되게 잘해요. 제미나이는 조금은 정제된 말들을 되게 잘하고 챗GPT는 좀 애가 말이 많죠.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길게 얘기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조금 허풍이 좀 있을 수도 있고. 또 엑스닷컴에서 나오고 있는 그록 같은 경우 여러분 이것도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 그록이라는 앱을 받으셔도 되고 또는 엑스닷컴에 들어가서 뭐 과거에 트위터죠. 그록을 쓰실 수가 있는데 얘는 조금 19금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요. 저는 이런 AI 모델이 이제는 별로 이렇게 성능의 차이가 별로 크다고 보질 않고 있어요. 다 검색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신 거 하나 선택해서 쓰시면 된다. 저 초기 시장에서 성능 경쟁이 고만고만할 때 뭐 예를 들면 우리 에디슨과 테슬라의 논쟁처럼 직류가 중요하냐 교류가 중요하냐 섞어쓰죠. 네? 나중에는 뭐 여러분 뭐 한국의 전력회사가 여러 개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한전이 있고 뭐 어디 있고 어디 있다고 치죠. 이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있으니까요. 결국은 저렴한 데 가서 찾아 쓰는 거거든요. 전기의 퀄리티가 뭐 차이가 날까 할 정도로 지금은 AI가 이런 걸 우리가 커머더티 대중재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쓰기에는 AI 서비스를 구별하는 거는 저는 이건 2024년까지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025년 앞으로부터 2026년은 자기가 편하신 거 쓰시면 저는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것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화의 뭐 흐름을 보통 읽는 그 뭐 시각에서 볼 때 제일 많은 궁금증이 하나는 많이 이제 언급되는 게 AI 시대에 없어질 일자리 쪽으로 많이 이제 좀 얘기가 궁금증이 있는데 좀 반대로 생각해서 오히려 AI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 직군 이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시죠. 질문입니다. 일자리 문제는 일자리 문제는 또 일자리 문제가 정말 이렇게 기계가 인간보다 더 잘하는 것 같고 하면서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끼죠. 언젠간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또 일자리 관련된 기사가 나오거나 방송이 나오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언제 많이 보냐면 일자리가 곧 없어질 거야. 이래야 더 많이 봅니다. AI에 관련된 일자리는 저도 생각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 알파고 나왔을 때 이제 옥스퍼드 스터디라고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오스본이라든지 프레이라는 사람이 썼던 논문 그것이 이제 큰 인기를 끌었었죠. 알파고와 함께.
인간의 일자리가 곧 사라질 것이다. 뭐 미국의 일자리가 10년 안에 특히 파이낸스 일자리는 56%가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그 논문이 썼던 거고 그걸 수리 모델로 증명을 하면서 그 수리 모델을 영국이 정리해봤더니 영국도 마찬가지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일자리 사라지는 공포가 대단히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알파고 이후에 뭐 벌써 1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일자리는 줄지 않았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제프리 힌턴 작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Godfather of AI, AI의 대부라고 하시는 분, 그러면서 인류가 AI에 망할 수도 있다고 항상 주장하시는 분, 그분은 2016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방사선학과의 의사들은 다 사라질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 방사선학과 교육을 멈춰야 된다. 그건 AI가 더 뛰어나니까. 1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적으로 방사선학과 의사들의 숫자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안 줄어들 거다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도 또는 갓파더 오브 AI 대부라 하시는 분들도 틀릴 수 있고 당시 옥스퍼드 교수들이었던 오스본 교수라든지 프라이 교수가 썼던 논문도 지금 틀렸습니다. 틀릴 수 있고 또 제가 하는 말이 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 부분과 관련돼서 AI와 관련돼서 예측한다라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시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감에 딱 적합하게 이게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없어진다, 뭐 줄어든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이 성장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있었고 늘어나는 일자리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역사를 볼 때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잘 쓰는가에 따라서 일자리 총량은 줄어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냉장고가 있기 전에 엄청난 산업 중에 하나가 얼음 산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뉴욕이 대단히 무역항이었죠 당시에. 그러니까 얼음이 나오기 전에 19세기 말이라든지 20세기 초에 가장 많이 수출이 됐던 품목은 당연히 이제 모카시하고 이제 이 실과 섬유였고요. 4위가 얼음이었어요. 허드슨강에 있었던 겨울에 얼었던 얼음을 우리식으로 동빙고 서빙고에 보관했다가 이걸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어디까지 수출했냐면 인도하고 필리핀까지 수출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했을까요? 허드슨강에서 얼음 자르는 사람들, 이거를 말의 뒤에다 술에다 실어가지고 창고로 나르는 사람들, 이 창고에 있는 걸 배에다 실었던 사람들, 배에다 타고서 이거를 인도와 필리핀까지 여행했던 사람들, 운반했던 사람들, 거기에서 회계 장부 처리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었겠어요. 언제 사라집니까? 1930년대에 냉장고가 보급화되기 대중화되기 시작하면서 이 일자리들은 얼음 산업은 완전히 망합니다. 저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심부름 시켰던 기억이 나요. 얼음 사갖고 오라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동네마다 얼음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쪼개가지고 기억나시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냉장고가 보급되면서 없어졌죠. 그럼 관련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냉장고가 일자리를 없앴느냐? 아니죠. 우리는 상상도 못하게 냉장 기술에 의해서 처음에 이제 사용됐던 것은 이제 전쟁이었죠. 특히 이제 이 피를 운반하는데 이 냉장 열차가 쓰였습니다. 쓰였고 처음에 이 냉장고가 대중화되지 않고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그다음에 운반선. 그래서 영국에서 이걸 갖다가 흔히 말하는 호주에서 아르헨티나에서 쇠고기를 운반하면서 한 번도 어떻게 먹었어요? 산 소를 운반하지 않는 이상 호주나 아르헨티나에 생산된 소고기를 영국 사람들이 맛볼 수 없었거든요. 냉장고가 발전하면서 가능했던 거죠. 이러한 세상이 만들어진 거고 지금 냉장고 없는 삶 우리는 생각할 수 없고 세탁기가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일자리를 줄인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를 산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다른 산업의 일자리들도. 그래서 AI가 일자리를 일부 줄일 겁니다. 그런데 AI가 얼마나 많은 감소 효과도 있을 거고요.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인데 아직 상승 효과를 지금 저희가 아직 판단하기 되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감소 효과는 아직 상당 유지가 될 거다. 예를 들면 개발자 시장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해고를 해요. 왜요? AI에 의해서 개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개발자 수요가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에서의 개발자 총 수요는 줄어들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개발자의 임금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건 맞아요. 탑 클래스의 AI 개발자들은 늘어나지만 그러면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쓰지 않았던 기업들도 소프트웨어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개발자 수요를 평균적으로는 증가시키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스타트업들을 만들 때 보통 개발자들이 10명, 20명 있었다면 요즘은 3명, 5명 있는 소규모 스타트업들이 미국에서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규모 스타트업이 개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총량에서의 개발자 숫자가 줄어들었냐 할 때는 이건 논쟁의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수요가 줄어들었다라고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특정 기업 내에서의 개발자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일자리가 AI에 의해서 개발자 수요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의 일자리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한국에 저는 앞으로 좀 많은 인재들이 AI 인재도 가야 되지만 기계과에도 많이 가야 돼요.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려면 AI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 메카니커들이 대단히 많아야 됩니다. 기계공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배터리 기술도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화학과 나온 인재들도 많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시너지 낼 수 있는 산업들 속에서의 인재들 어마어마하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의 일자리 부분들에 대한 재조명은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자율주행이 정말 보편화가 된다면 첫 번째는 택시 운전사들의 일자리가 분명히 사라질 거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들,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1차 벤더들, 2차 벤더들, 3차 벤더들의 일자리는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이 격동기가 오면 사라질 일자리는 분명하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어떻게 이 부분들을 보완해낼 것인가. 재생에너지가 많이 발전하게 되면 석탄 발전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자리가 줄어들겠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재생 일자리에서 예를 들면 공공 재생 에너지를 한다든지 해서 일자리를 좀 보존시킬 것인가. 이런 거는 사회가 고민해야 될,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러한 산업 사회가 변한다는 건 흔히 말하는 이행한다라는 거잖아요. 다른 산업으로 이행하면 이 이행기에서는 다양한 갈등들과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거는 정치권과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고 우리가 고민해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지금 어떤 일자리가 많이 각광받을까? 당연하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AI 인재들 대단히 저는 각광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만 되려고 하는 이 한국 사회의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도 이건 대단히 치명적으로 안 좋습니다. 특정 직업에 쏠림 현상이 있는 것 이거는요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거든요. 나라가 발전하지 않는 징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정 직업군으로의 쏠림 현상이에요. 의사로 쏠리고 있고 변호사로 쏠리고 있고 공무원으로 쏠리는 이 세 가지 직군, 뭐 추가적으로 과거에 개발자 조건까지 있었던 네 가지 직군 외에는 아무런 전망이 없었던 사회, 절망적인 사회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곳곳에서 AI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AI 인재들, 그다음에 이 기계학 전문 인재들, 그다음에 화학 전문 인재들, 그리고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에서도 AI와 함께 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다양한 이러한 창작의 영역에서도 AI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곳곳에서 산업의 생산성들을 높여내는 쪽으로 해서 방향을 틀어주고 곳곳에 인재들이 저는 배치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